3D 스캐너를 저도 10년 전부터 정말 많이 해봤는데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은요, 그 정확도가 생각보다는 안 맞아요. 사이즈도 우리가 느꼈던 느낌하고는 또 달라요. 단순히 C컵, D컵, E컵 이렇게 컵도 사실은 본인한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인스타 성형외과 대표 원장 김명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을 준비함에 있어서 상담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계측을 하고 측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미리 환자분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보형물들을 선택하고 사이즈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슴 성형을 위한 3D 스캐너가 있거든요. CT 또는 3D 스캐너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에는 3D 스캐너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지만 가슴 성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스캐너보다 실제로 이 줄자가 훨씬 더 정확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술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3D 스캐너를 저도 10년 전부터 정말 많이 해봤는데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은요, 정말 이 줄자만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스캐너 상에서 보형물을 삽입을 합니다. 나중에 삽입하고 났을 때 그런 모양과 수술 전 모양을 비교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형물을 넣어서 직접 브레이저를 착용하고 전신 거울로 봤을 때가 훨씬 더 실감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자기 본인의 느낌이 다릅니다. 단순히 C컵, D컵, E컵 이렇게 컵도 사실은 본인한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본인이 원하는 컵에 맞췄을 때 좀 더 만족도가 높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직접 입어보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스캔을 하고 그 스캔을 한 걸 가지고 양쪽 비대칭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보형물을 삽입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수술 후 상태를 사진을 보고 환자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보다는 만족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정확도가 생각보다는 안 맞아요. 양쪽 비대칭도 맞지도 않고 사이즈도 우리가 느꼈던 느낌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스캐너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무용지물로 썩혀두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직접 다 자로 계측을 해서 상태를 파악을 하고 컵에 맞는 보형물들을 직접 브레이저에 넣어서 전신 거울로 보면서 본인이 직접 본인의 체형을 느끼시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더 환자분들에게는 만족도가 좋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본인이 어떤 컵을 원한다고 해서 왔을 때도 실제로 그 컵을 해드렸을 때 본인들이 느끼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작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크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로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현실감 있는 그런 계측이 정말 중요하고 실제적인 여러분들 상담이 중요하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야 될게요. 밑선 둘레를 재고 그다음에 유두 위치에서 둘레를 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컵을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흉곽의 넓이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 우리가 재는 게 최고의 중앙선부터 유두까지 거리를 재고 그다음에 유두와 유두 사이의 거리도 잽니다. 얼마만큼 가슴 위치가 아래쪽에 있는지 아니면 위쪽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흉곽이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지 여부가 이제 유두의 위치 이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재는 게 각각의 좌우의 가슴의 넓이를 잽니다. 중앙선부터 바깥 경계 부위까지의 넓이를 재는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가슴방이라고 표현하죠. 포켓을 만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가로폭이에요. 이 가로폭이 좁으면 그 가로폭보다 큰 보형물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최대 사이즈의 보형물의 크기를 결정 짓는 게 흉곽의 가로폭입니다. 가로폭보다 작은 사이즈의 보형물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게 유두부터 밑선까지 거리인데요. 유두부터 밑선까지 거리도 단순 거리보다는 최대한 늘렸을 때 피부를 아래로 잡아당겨서 유두에서부터 밑선까지 늘렸을 때의 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슴 쪽에 있는 피부를 잡아당겨서 탄력도도 우리가 측정하긴 하지만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유두부터 밑선까지 거리를 쟀을 때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피부의 두께를 측정합니다. 실제적으로 피하 지방의 정도라든지
피부가 얼마만큼 잘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사이즈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이제 유두와 유륜의 크기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유두와 유륜의 크기가 가슴에 비해서 큰지 작은지, 대칭이 맞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부유방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시를 입거나 비키니를 입거나 이렇게 노출되는 옷을 입었을 때 가장 또 문제되는 게 부유방이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아무리 커도 부유방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 예뻐 보이지 않아요. 또 이게 불루하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모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유방의 여부, 얼마만큼 부유방이 큰지, 이런 것들도 측정을 해서 이후에 부유방을 제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리듯이 이런 모든 복합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그 상태에 맞춰서 넣을 수 있는 보형물의 한계, 환자분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드리게 되고요.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보형물의 종류를 우리가 선택합니다. 지금은 보형물의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소프트한 보형물, 좀 하드한 보형물, 이런 식으로 나눠졌지만 지금은 다 라운드 보형물이고 마이크로 텍스처나 스무스 보형물인데 그건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피막 구축이 얼마만큼 발생하냐 안 하냐 그런 차이일 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고, 지금은 이제 보형물의 소프트니스, 좀 더 딱딱한 보형물이냐 아니면 완전 말랑말랑한 보형물이냐, 이런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형물에서는 이제 보형물의 폭에 따라서 폭이 좀 더 좁고 높이가 높은 보형물이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이점들을 고려해서 환자분들에게 보형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고, 거기에 맞는 사이즈도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와 가이드에 맞춰서 직접 착용을 해보고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설명드렸듯이 아주 복합적으로 가슴 성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된다면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상적인 가슴의 모양, 물방울 모양의 가슴, 그리고 정말 소프트한 가슴의 느낌, 촉감이 좋은 가슴,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없다는 점 또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여러 가지 기계적인 부분들로 이 가슴을 계측하고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니즈와 결과를 낼 수 없다는 점, 이 수기로 전문가의 손으로 확인을 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플랜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의료진이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가슴 성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계측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혹시라도 더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또는 저희 병원 카카오톡이나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